저 지붕서부터 땅바닥 이르기까지를 다 그린다. 남이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붕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기회가 참 드물지 않을까. 저도 이거 책 읽어봤을 때 이거 내용과 동일하게 저도 이 지붕은 벽, 기둥, 바닥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건축 언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붕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광안리 해수욕장을 좀 많이 갔었는데, 이 해수욕장에 가보면 이 바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라솔을 모래사장에 많이 꽂아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파라솔이 만들어내는 이 그늘 안에서 이 바다의 자연과 이 지붕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끽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앉아있다가 햇빛이 바뀌면 움직이지, 밑으로. 맞아요. 바닥이 변하는 거야, 이제. 계속 움직이죠. 이거 보면 건축에 만드는 조건의 기본은 지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집이란 말이 지붕에서 나왔다는 말이, 지붕이 집이란 말이 그게 그냥 어원에 관계된 게 아니라 이러니까 진 거라고. 여기 이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 해수욕장 같은 허벌판에 벽이 놓였다면, 아니면 이렇게 기둥이 놓였다면 사람들은 벽과 기둥을 중심으로 분리된 공간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이 배경이 만약에 다른 배경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붕은 경계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 생각했고, 이 지붕을 통해서 이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분리를 일으켜서 내부에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이 예측 불허한 외부의 영향도 줄이고, 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들로 이 내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은 좌우의 경계보다 상하의 경계가 더 가깝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과거에는 신으로부터 이 개인의 생활, 그런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었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시작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붕으로 인해서 사람과 신의 거리감이 생겼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튕겨버리고. 네,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자율성을 되찾은 사람들은 서로가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사회가 되어 많은 영역의 기능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점점 지어가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신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지붕을 재해석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부를 소통하는 창구를 열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박공 지붕과 같은 그런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붕이 집의 한 요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보여주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다양한 지붕이 얼마나 많은지가 도시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과 도시는 굉장히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생각했고, 다양하면 할수록 도시가 지속될 수 있는 수명을 잘 표현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비교되게 이런 도시의 모습은 여러 가지 꼴을 가지고 있는 지붕이기 때문에, 지붕은 집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도시 언어로 확장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는 사람 사는 데인가요? 노는 데인가? 어떤가? 뭐 하는 데예요, 용도가? 이거는 정원이고 여기는 엑스포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거는 정원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사람 사는.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이게 뭐 너무 억울하잖아. 세빛둥둥섬을 띄웠어도 되잖아. 아 이게 뭐 같은 조건을 갖고 비교를 해. 세빛둥둥섬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는 흑과 백을 이게 두고 비교하는 게 비교가 아니고 회색이 있는데 진한 회색이 있고 약간 옅은 회색이 있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걸 놓고 요것은 약간 진한 회색이요. 이건 약간 연한 회색입니다라고 구별하는 게 비교다라고 가르쳤거든.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하는 거는 그 비교하기보다 뭐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은 비교의 상대가 아니잖아. 너무 확실하게 구별하니까. 그런데 이제 요런 한옥이 있는가 하면 옆에 이제 다른 또 형태가 다르거나 용도가 다른 한옥이 있다. 두 개가 왜 모양이 왜 다른가? 같은 구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담는 게 다른가 하는 걸 보면 그 다르게 만드는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다른 원인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회색인데 조금 다른 회색을 요걸 찾아야지 사실은 묘미가 있고 그게 또 맞는 건데 요거는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 여기 못 사는데. 이거는 파는 데가 아니잖아. 그냥 사야 되는 거고. 이건 누가 저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판 집이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지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저런 게 왜 생겨났냐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집이 밉다 생각 안 해. 사연이 다 있어. 깊은 사연이 있다고. 그 사연을 보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건축가지. 모르는 사람은 저걸 보고 콘크리트로 치는 무슨 뭐에 정 그리고 뭘 이해한다고. 그 사람 그 말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면 좋다 그럴 거야. 그 사람이 정말 그렇다면 자기 아파트 거부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할까?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반대했을 때 씬과 그걸 자기의 집이라고 했을 때 씬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컨테스트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든 이유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필연적인 산물이지. 이거를 뭐 이렇게 비유하죠. 이건 사람 살 때가 아닌데. 누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붕만 갖고 해결할 수가 없는 그림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이제 놔두고 원하는 게 이제 저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우면 살아남는 건 조금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돌리면 조금만 살려보자고. 그럼 이제 얘기한 게 이거를 비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걸 하고 싶다는 거야. 앞으로 돌려봐봐요. 이것도 보면은 세 개가 있는데 그 지붕의 여러 형태나 그 구사하는 방법이 쓰임새가 다 다르다 그거 같아. 그러니까 그 지붕이 하는 역할이 이게 그냥 지붕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아까 뭐라 했더라? 이게 문화라 그랬던가?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한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지붕이 사라졌으면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앞에 돌려하면 이제 막 그 수증기가 나오고 뭐 아까 큰 거 있잖아요. 드라이 아이스 뿜은 것 같이 그런 거 얘기한 거 난 거 보면 지붕이 사라졌으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기에 뭔가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이제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나쁜 건데 여기에 있는 무언가 힘으로 이거를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아요? 이렇게 막음으로써 내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집이 없을 때는 신이 있는 점인지 몰라.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밖에 이상한 추위와 맹수와 때로는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을 그냥 벌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 집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는 게 난 집 때문인 것 같아.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불안한 요소가 안전한 요소로 바뀌어. 안전하기도 한데 또 불안하기도 해. 그래서 집의 지붕이나 뭐 어떤 모양이 이게 뭔가 억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통해서 사람이 자연과 초자연이나 이런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걸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유추인데요. 교수님 책에서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그래도 배제의 논리가 있다에 좀 뭔가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닌 건데 그러니까 배제의 논리를 이렇게 좀 더 집중하다 보면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튕겨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되고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고요. 그런 그 부분은요. 그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거에 좀 집중하면은 그렇게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 뭐 여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 얘기밖에 못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옛날 움집을 지었다 그 쉘터 있잖아요. 쉘터. 뭐 지진이 나면은 어디 피난을 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쉘터라 쓴 거 있잖아요. 쉘터는 하우스가 아니거든요. 쉘터는 피난처라고. 그러니까 피난처가 왜 생겼냐 그러면 옛날 동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냥을 했는데 사냥하는 쪽쪽 그 동물이 잡히지 않아요. 동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또 사나워. 그러니까 그게 몇 사람이 가가지고 창으로 잘 찔러가지고 이게 이제 동물을 몇 마리를 잡아야겠는데 실패했다 이거지. 그런데 자기 집으로부터는 멀리 떠났어. 이미 집에 갔다 오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이거를 잡아가야 우리 동네 부족을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어.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남정네들이 그러고 지냈다. 밤에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그 요소에다가 쉘터를 만들던 거야. 움집처럼 적당히 그냥 그 살림은 안 하는데 잠시 하룻밤 동물로부터 모면할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게 쉘터거든요. 근데 거기 밤에 앉아있던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서 보지 못한 하늘의 별을 봤어. 딴 때도 늘 보던 거예요. 별을 보고 하는 순간 사람이 신비로움을 느끼는. 신비로움은 어느 때든 집에 움찍고 같이 뭔가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막힌 데가 아니고 뚫렸으니까 자면서 하늘을 보고 별을 봤겠죠. 또 안에 있는데 추운데도 바람이 부니까 한쪽엔 바람 부는데 또 막아주기도 하니까 이게 묘하게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데다. 완전히 감싸주는 데라면 그런 느낌을 못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김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안팎이 뚫려 있을 때부터 현상이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막혔다, 위험하다, 배제된다 그렇게는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사람이어서 좋은 일 하는 걸 만드는 건 좋지. 근데 그게 지붕의 요소일까? 오히려 지붕이 모여주는 거 아닌가? 자주 쓰는 말인데 하도 많이 써서 다 외우시겠지만 한지붕 세가족이란 말. 나 그 말 우연히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어떻게 한 지붕에 있는 사람이 세 가족이 한 지붕에 있냐. 서로 따로따로 사는 사람이고 가족도 아닌데 주인집이 있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옛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기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잃어버려서는 안 될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묶어주는 게 뭐냐. 지붕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보면 지붕을 함부로 쓰면 묶일 수도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못 묶는 거 아니냐. 그게 건축가들의 책임과 도시계획이나 뭐라는 사람의 책임이 거기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모으는 거다라는. 그 모으면 거기서 뭐 오순도순 사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붕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새고 뭐 이런다 그러면 거기서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뭔가 뭐 행동 거지나 뭐 삶이나 공부나 뭐 장사나 무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이것이 광안리 했던 생각을 이게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 한번 이어보세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을 만끽한다고 저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세상을 만끽하다 보면 굉장히 몰입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외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좀 본능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지붕에도 좀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럼 광안리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광안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조금 이따 갈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게 몰입 못해. 광안리 볼래요? 그런 지붕 갖고 얘기하려면 그냥 그 잠시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으라면 절대 안 있어. 즐겁지도 않아. 내가 여기 있다가 적당한 시간 동안 저기 바닷바람 쐬고 이웃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템포러리한 감각이 그런 거 지붕 하나가 그냥 괜찮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류의 지붕은 머무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스쳐가고 잠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억압하거나 가둬두면 안 돼. 요런 류의 거는. 근데 이제 생각이 지붕이 가졌던 것 중에 아까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건 많이 하던 얘기니까 난 그거 싫다. 그것보다는 그 지붕이 주고 있는 뭔가 가둬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면 그 문제가 그거죠. 어떻게 만들면 거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다거나 꼭 지정된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뭔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붕의 모습은 뭘까? 그렇다면 광안리는 살아남는 거지. 근데 아까 이게 광안리는 거기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만끽되고 아니야. 그렇잖아. 햇빛이 달라지면 이 사람들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아주 들어가가지고 요쯤에 놓이잖아. 그때는 이제 위에 뚜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위에 지붕이 있는 조건 하나에서 움직여야지. 만약에 그림자가 여기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걷어주고 집에 가는 거지. 에이, 끝났다. 그러니까 아까 영역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어지는 거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물의 운무 이거하고 이미지가 맞는지도 몰라. 처음에 이 그림을 보여준 거는 지붕이 있는데 뭔가 지붕의 형상이 실제는 그게 아니고 막 이걸 만들어 가지고 현상적인 걸 만든 거예요. 실제 여기 안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들 우비 입고 다닌대잖아. 여기 들어가려면 우비를 줘가지고 우비를 그래서 물 맞으면서 물 쏴대니까 그러고서 바깥쪽에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빌리온 그러면 완전히 안정된 지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산이나 고정된 땅이 아니라 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의 물 위에 있는 집에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지붕으로 구성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지만 건축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증기랄까? 약간 이게 분무기로 해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 포마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 굳은 형상이 지워지잖아요. 지워져가지고 이게 계속 있지 않고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 바다 위에 놓인 그 집의 형상이 컨텍스트가 맞는다 이거지. 그리고 그 경험도 땅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바다에서 하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비 뒤집어쓰고 물을 맞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경험이 좋은 거지. 온 세상에 왔더니만 패밀리언이 왔더니 물 맞고 다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한 거야. 그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아까 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면 지붕이 있는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템퍼러인 것 같아.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뭔가 그 지붕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변화하는 어떤 상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는가. 지붕이 두세 개가 있어야 되나? 하나의 지붕 밑에를 어떻게 만지면 그것이 다 이리저리 다 될 수 있는 최적해는 뭔가. 그렇게 한번 설계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하고도 맞고 그 다음 그림 있잖아요. 사람 있는 거. 그것도 맞는데 다만 거기에는 튕겨나가는 그림은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거하고 맞고 이것도 뜻이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 지붕 저거는 꼭 싱가포르에 그렇게 많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원 속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 자유로운 걸 이렇게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떤 지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지. 모이지만 그 지붕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규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붕이 없었을 때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포말로 되어 있는 그런 류의 형상이니까 어쩌면은 아까 그 사람들이 있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좀 더 하는 그런 지붕이 뭘까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그런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물 뿌리고 뭐 이런 건 너무 이제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가 있는 곳에 지붕을 뒀는데 그 지붕이 아까 얘기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붕 한 조각이 아니라 뭐 몇 개의 모습으로 보이는
뭐 그런 집 어디 가면 이렇게 보이고 어디 가면 이렇게 보이는 지붕을 하나 구사해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면 구멍 뚫린 데도 있고 막힌 데도 있고 빗살인 데도 있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지붕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다. 지금 한 거를 이렇게 좀 축약시키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언제부터 나는 지붕을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낱말 카드에서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리고 이제 세모난 지붕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족들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하면서 지붕을 집과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 가족들과 꽃과 이런 동물들을 그리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붕과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해서 생각은 저 월드컵 경기장이었는데요. 그 월드컵을 했던 기억이 나고 큰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놓기 위해서 저런 구조 시스템들이 발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붕을 크게 만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었나 라고 조금 책을 보면서 좀 되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이제 옥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네, 옥상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왜 옥상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옥상이라는 게 이제 지붕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뭐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았고 이런 영화들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옥상은 지붕인가 라는 그 책의 내용에서 이런 이유로 옥상은 지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건축을 시작하면서 현대 건축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옥상 정원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실 옥상 정원을 만들고도 이런 파라솔이나 이런 파고라 같은 지붕을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또 쉬게 하려고. 그러면 옥상 정원 지붕이라면 또 지붕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옥상은 지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아니니까 지붕을 또 만들었지. 네, 아니니까 지붕을 또 만든 거 보면 옥상은 그럼 지붕이 아닌가 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지붕은 뭐였을까? 유춘 선생을 좋아하네. 네, 유춘 선생을 좋아하십니다. 지붕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유춘수 선생님 작품들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좀 이미지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붕이 가져야 되는 자세, 뭐 건축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모습들.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지붕이 굉장히 큰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같았는데 유춘수 선생님의 저 한계령 휴게소의 작품을 보면 자연 속에서 지붕이나 건축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했던 것들, 한옥을 지으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붕과 이 건축물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 건축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장면인데 건물을 짓진 않았고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구조체만 올라갔던 뼈대만 세워놨던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석가래 사이로 이제 기와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건축을 하면서 조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석가래만 얹어놓고 기와를 얹지 않은 상태 그 위에는 또 뭐 유리라도 마감을 하고 햇볕을 가리려면 아래쪽에 또 뭔가 천막을 쳐야겠지만 그런 지붕에도 이제 뭐 벽체 더블 스킨처럼 여러 가지 스킨을 좀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공사 중인 거예요? 네, 공사 중이고, 네, 요 사진은 요 위에 올라타겠네요. 올라타서 이제 지붕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네. 공사 중에는 이렇게 찍었는데 네네. 완성됐어요? 네, 완성된 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반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고사리가 같이 보이면 좋겠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완성시키지 말고 사실 이거를 좀 일반인들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투명한 지붕을 한다든지 안에 또 뭐 스킨을 더 만들어서 천장을 만들어서 이런 천창도 좀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경계를 허물어 가려는 시도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아까 바닥, 뭐 벽, 지붕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닥의 재료와 벽의 재료와 지붕의 재료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모양이었고, 이런 모양들이 생각보다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에서 좀 아름답고 특이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닥과 지붕과 벽이 같이 보이는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벽돌을 사용해서 바닥을 만들었고 벽을 만들었고, 지붕의 재료도 이제 벽돌로 만들었는데, 지붕이라는 것들을 형태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재료를 만약에 바꾸고 뭐 벽돌로만 지붕을 만들어 보자, 혹은 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보자 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나 재밌는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집을 무인도에 가서 집을 혼자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라고 고민해 보면은, 일단 주변에 가깝고 이제 제가 들 수 있고 뭐 물에 강하고 이런 어느 정도 선에서 재료를 구할 것 같고,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기후에 맞게 그 도시 지역의 지붕들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재료를 바꿔보면 새로운 형태의 지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높은 데서 이제 이쪽으로 지형이 떨어지는 지형이었고요. 이 지형을 그대로 좀 살리는 건축을 좀 해보고 싶었고, 그 안에서 이 지형 축을 대각선으로 크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건축물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 지형의 레벨에 따라서 같은 레벨을 만들어서 이제 꺾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축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붕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서 영역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쭉 더 찢어진 거네요. 여기서는 짧고 여긴 길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한옥의 처마에서 그 곡대로 그대로 이제 지붕이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움집 같은 지붕만 있고 지붕이 벽이 되면서, 또 뒤쪽에 높은 경사랑 만날 때는 또 이렇게 지붕을 쭉 내리다 보니까 땅과 이 지붕이 만나면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생기는 이 처마가 내려온 이 공간들도 새로운 경험들, 지금 일반적이지 못했던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설계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고민했던 거는 이 건물 자체를 땅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서, 올리고 내려보면서 지붕하고 이제 땅이 만나면서 생기는 공간감,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좀 설계를 해서 적정한 높이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 지붕이지만 조금 새로운 형태에 대한 좀 뭐 갈증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제 목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땅과 지붕이 만나는 그런 그 사이에서 공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것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한계령 있잖아요. 네네. 그냥 건축의 자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단면 같은 거 더 해서, 네. 저 유춘 선생이 단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들은 게, 거기가 안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짰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한옥이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맨 뒤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저걸 하면서 이제 많이 사례를 찾아보고 선배한테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양이 안 되고 요게 속의 단면이라든가 이거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 왜 저렇게 했는가가 이해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연관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았고요. 좋게 생각해 보자면 옥상이 플랫한 것이 루프탑으로 해가지고 쓰이는데 내가 지어보는 거예요. 그냥 옥상은 지붕이라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데 그냥 세우기 뭐하니까 지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붕 밑에 옥상을 만들면 밑에는 일반적으로 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는 CU인데 있으니까 알고 보면 내부잖아 또 그게. 뭐 그런 걸 뭐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 지붕을 씌워서 이거의 세 개의 의미를 만들겠다. 어차피 플랫한 면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 건축하고 그걸 합치려면 플랫한 면은 어디선가 나오게 되잖아. 특히 지형이 이렇게 복잡한 것 속에서 하려면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씌우려니까 어려운 대목이 해결이 안 되는 대목이 나타나니까 차라리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붕을 씌워가지고 뭘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보여줬다고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설명 안 한 것 같아. 네. 왜 마지막 거를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논리가 거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어떤 얘기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권상우 얘기는 빼야 될 것 같아. 여기에 지붕을 지금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 현대 건축의 조건과 그 다음에 이 지붕을 씌운다고 하는 거가 있는 거기에 뭔가 이게 결합이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고민해 보고 싶다. 이렇게 끌고 가면 이게 살아 있을 텐데 뒷걸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공사 한 후보인데 의도는 그런 것 같아. 지붕이긴 지붕인데 지붕도 아니고 반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도 여기 석가래가 있고 뭐가 있고 다 구조체가 지붕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충진재를 다 빼버리고 요것만 골조만 남긴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정지. 이제 지붕 안 덮는다. 기와도 안 덮고. 그럴 때 그것이 지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충진재로만 하지 말고 거기다 유리를 덮었다. 그러면 지붕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꼭 기와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한옥의 구조 그것만 가지고도 최소한의 지붕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 그거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붕이다 느끼니까. 그래서 공사 중이다 그랬는데 그냥 공사 정지. 정지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면 방으로 쓸 수도 있어. 그럼 유리 떼고 기와지붕 씌우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붕이라고 정의는 못하지만 지붕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지붕의 친척이다. 그러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지붕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조금 더 여러 가지 넓혀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이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하늘이 보이는 지붕은 아닌 것 같아 뜻이. 하늘이 보이는 지붕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려고 하는 게 휙 사버리고 개념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 어디까지가 지붕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무가 딱 꽂았는데 그런 시합 하잖아요. 요새 그런 거 안 하지.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래야 되게 긁어내고 한쪽 긁어내다가 쓰러지는 놈이 지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게 버틸 수 있는 범위가 뭐냐. 여기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뭐는데 지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그게 한계점이냐. 그거를 찾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지붕은 아니지만 지붕에 버금가는 거다. 그 지붕에 버금갔다는 얘기는 지붕의 의미가 또는 디자인의 요소가 확 되는 거야. 지붕이랑 다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중정도 있을 수 있고 중정 위를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중정이잖아. 근데 그거 왜 씌우냐? 지붕의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지붕의 의미가 80%라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꼭 지붕에 될 필요 없는데 지붕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지붕을 확대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으니까 하늘을 보이는 지붕이 아니라 지붕에 가까운 지붕. 차라리 단어를 그렇게 쓰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들어서 이걸 만약에 휙딱 잘라버렸다. 이걸 잘라버리는 순간 내부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리잖아. 일부 막고 땅이 있는데 거기 만든 건데 뭐 비 흘러서 내려가고 여기는 공간이 개방돼 있지만 여기 막는데 이게 막는 방법이 뭐 있냐? 벽으로 만드느냐? 아니다. 요소 중에 뭐가 있는데 그걸로 했다 그러면 변형도 가능하다는데 이제 요것이 요리 봤을 때 저기 봤을 때 이리 봤을 때 두루두루가 또 이제 괜찮게 봐야지. 한 면만 괜찮은 게 아니라 저기 땅 저쪽 위에서도 내려봤는데 갑자기 뭔가 천막처럼 보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때는 이제 지붕으로 안 보이는 거지. 무슨 저 천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건 디자인의 저기 프로세서도 달라질 테니까 나중에 보기라고 안에서 본 거는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 지붕의 쓰임새를 영역을 가짓수를 얼마나 넓힐 거냐. 그러니까 아까 한계령 그 주유소, 주유소는 휴게소 거기에 대한 단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곁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유추 선생이 이렇게 했다. 그 전번에 그 유추 선생이 드로잉전을 한 번 했어요. 그때 나와서 좀 뭐가 해달라고 그래 부탁받아가지고 했는데 나가서 앉아있는 것만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손으로 그린 거였는데 청사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청사진으로 밑에 있는 돌 뭐까지. 근데 그런 정도로 그릴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도면에 정말 잘 그렸어. 근데 그때 그린 것도 저 지붕서부터 땅바닥 이르기까지를 다 그리니까 다 쫙 단면도가. 단면도는 무릇 이래야 된다. 근데 그런 요새 건축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령 그 휴게소도 좀 그런 식으로 도면을 얻어서 얘기해가지고 땅과 뭔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가능했다. 그 변형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논지를 폈으면 좋겠다.